혹시 여러분은 70세가 되었을 때의 자신을 상상해 본 적이 있나요? 나이가 들면 모든 것이 편안해지고 행복할 것 같다고 막연히 생각하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준비하지 않는다면 70세의 당신은 무엇을 가장 후회하게 될까요? 요즘 점점 자주 듣게 되는 이야기 중 하나는 준비 없이 70대를 맞이했더니 이제는 후회만 남았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더 무서운 사실은 우리가 그 후회를 막을 수 있는 기회가 바로 지금 이 순간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나중에라는 말로 모든 것을 미루곤 합니다. 건강도, 돈도, 인간관계도요. 그런데 미뤄온 나중이 바로 눈앞에 닥쳤을 때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그 결과는 상상보다 훨씬 더 무겁게 다가옵니다. 통계에 따르면 60대 이상 노인의 78%가 경제적, 정서적 어려움으로 인해 삶의 질이 급격히 떨어졌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중 준비를 철저히 한 사람들은 노년의 삶의 만족도가 2배 이상 높았습니다. 이 영상은 여러분에게 단순한 조언이 아닙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이야기는 앞으로의 삶을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입니다. 70세를 후회 없이 맞이하고 싶으신가요? 지금부터 우리는 그 답을 찾아갈 것입니다. 오늘 영상에서 소개할 5가지 조언은 단순히 노년을 위한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부터 더 나은 삶을 만드는 비결입니다.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70세의 당신이 과거의 자신에게 진심으로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잠시 후 본론으로 들어가며 우리가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들기 위해 꼭 알아야 할 첫 번째 조언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이제 본론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첫 번째는 시간의 가치를 재정립하는 것입니다. 혹시 이런 말을 들어본 적 있나요? 젊었을 때는 시간이 부족하고 나이 들면 시간이 넘친다. 그런데 막상 시간이 많아지면 우리는 그 시간을 어떻게 써야 할지 몰라 방황하게 됩니다. 이것은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겪는 공통적인 문제입니다. 김영수 씨는 은퇴 후 자유로운 시간을 즐길 수 있을 거라 믿었습니다. 매일 늦잠을 자고 여행도 다니고 하고 싶었던 취미를 즐길 생각에 설렜죠.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그는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할지 몰라 점점 답답해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신문을 읽고 산책을 다녀와도 겨우 오전 10시더라고요. 하루가 이렇게 길 줄은 몰랐어요. 김 씨는 지인들에게 털어놓으며 고충을 토로했지만 뚜렷한 해결책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김 씨는 카페에서 오랜 친구 박정우 씨가명을 우연히 만나게 됩니다. 정우 씨, 요즘 뭐하고 지내? 나는 은퇴한 뒤로 시간이 너무 많아서 하루가 무료하게 느껴지네. 그럴 줄 알았어. 나도 그랬거든. 처음에는 은퇴가 휴가처럼 느껴졌는데 금방 공허해지더라. 정말. 정우 씨는 어떻게 극복했어? 나 요즘 독서 모임을 하고 있어. 처음에는 별 기대 안 했는데 다른 사람들과 대화하면서 시간이 금방 가더라고. 이거 한번 와볼래? 독서 모임. 나랑은 안 맞을 것 같아. 책 읽는 거 별로 좋아하지도 않고. 나도 처음엔 그랬어. 근데 가보면 생각이 달라질걸? 꼭 책 때문이 아니야. 사람들과의 대화가 오히려 재밌어. 내가 다음 주에 데리고 갈 테니까 한 번만 와봐. 김 씨는 반신반의하며 독서 모임에 참석했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지만 대화를 나누며 점점 재미를 느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그는 오랜만에 가슴이 뛰는 기분을 느꼈습니다. 오늘 모임에서 책 이야기도 재밌었지만
새로운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에너지를 얻었어요. 그동안 이런 시간을 왜 만들어보지 않았는지 후회됐습니다. 김 씨는 독서 모임을 계기로 자신의 일상을 재구성하기 시작했습니다. 매주 월요일에는 독서 모임, 수요일에는 요가 클래스, 금요일에는 지역 도서관, 자원봉사로 일정을 채웠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루를 작은 목표들로 나눠 실천하다 보니 시간이 단순히 흘러가는 게 아니라 무언가 쌓이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덕분에 제 삶에 활력이 생겼습니다. 영수 씨, 지난번에 비해 표정이 밝아졌네. 맞아. 정우 씨 덕분이야. 독서 모임뿐 아니라 다른 활동도 시작했거든. 이제는 시간이 모자랄 정도야. 그거 봐. 내가 뭘 했어? 시간은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완전히 달라진다고. 시간을 재정립한다는 것은 단순히 바쁘게 산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자신이 진정으로 하고 싶은 일을 찾아 시간을 의미 있게 채우는 것입니다. 하루를 작은 조각들로 나누어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를 하나씩 실천해 보세요. 예를 들어 아침에는 30분간 산책, 오후에는 책 읽기, 저녁에는 새로운 취미를 배우는 시간으로 정해보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신의 시간을 설계하고 나면 넘치는 시간은 공허함이 아니라 삶의 만족감으로 바뀌게 됩니다. 여러분의 시간은 여러분이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그 가치가 달라집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시간을 투자해야 할 또 다른 중요한 곳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바로 사람들과의 관계입니다. 다음 본론에서는 인간관계를 다지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인간관계를 다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많은 사람을 만나고 헤어집니다. 그런데 50대에 접어들며 느끼는 가장 큰 변화 중 하나는 인간관계가 점점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직장 동료들과의 관계는 은퇴와 함께 희미해지고 친구들은 각자 바쁜 일상을 살아가며 연락이 뜸해지죠. 그리고 어느 순간 내가 혼자라는 사실이 깊이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이 상황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박정민 씨는 은퇴 후 처음 몇 년간 동창들과 자주 만났습니다. 직장 동료들과도 소소한 만남을 이어갔죠.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상황은 점점 달라졌습니다. 70대가 되니 친구들이 건강이 안 좋아지고 모임 자체가 없어지더라고요. 점점 외로움이라는 게 무엇인지 느껴졌어요. 매일 아침 휴대폰을 보는데 통화 목록이 텅 비어 있는 걸 볼 때마다 마음이 허전했어요. 어느 날 박 씨는 오랜 친구였던 최선우 씨와의 우연한 만남을 통해 새로운 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선우야. 요즘엔 정말 사람 만나는 게 힘들어. 연락해도 다들 바쁘거나 몸이 아프다며 약속을 미뤄. 나도 점점 지치네. 정민아, 너도 그럴 줄 알았어. 나도 비슷했거든. 근데 요즘에는 지역 커뮤니티 활동을 시작했더니 조금 나아지더라. 커뮤니티 활동. 그게 뭐야? 내가 다니는 주민센터에서 시니어 프로그램을 운영하거든. 처음엔 그냥 솔거리 삼아 갔는데 사람들하고 얘기하다 보니까 의외로 재밌더라고. 게다가 나이 비슷한 사람들끼리 공감대가 많아서 더 편했어. 그렇구나. 근데 내가 뭘 할 수 있을지 모르겠네. 그건 걱정하지 마. 요즘엔 스마트폰 배우기, 요가, 미술 등 프로그램도 다양해. 내가 좋아할 만한 걸 찾으면 돼. 박 씨는 최 씨의 권유로 지역 커뮤니티의 그림 그리기 클래스를 신청했습니다. 처음에는 서먹했지만 점차 새로운 사람들과의 대화와 소소한 웃음이 그의 일상을 채워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림을 배우는 것도 좋았지만 같은 취미를 가진 사람들과 대화하는 시간이 정말 소중하더라고요. 특히 혼자 살던 김영자 선생님과 친해졌는데 요즘은 서로 그림도 공유하고 주말에 같이 전시회도 다니게 됐어요. 뿐만 아니라 박 씨는 가족과의 관계에도
조금 더 신경 쓰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요즘엔 손주들하고 시간을 더 보내려고 노력 중이야. 매주 금요일엔 아이들과 전화하면서 주말 약속도 잡아. 그거 좋은데. 난 요즘 손주들이랑 가끔 동화책 읽기 챌린지 하고 있어. 애들도 좋아하고 나도 기분이 좋더라. 그래. 나도 한번 해봐야겠네. 이런 시간이 나한테도 큰 위로가 돼. 박 씨는 이제 매주 금요일에는 손주들에게 전화를 걸고 주말에는 간단한 가족 모임을 계획하며 시간을 보냅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과 연결되어 있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새삼 느꼈어요. 새로운 사람들과의 만남도 좋지만 가족과의 시간을 통해 다시 한번 제 자리를 찾은 기분입니다. 인간관계는 노년의 삶을 지탱하는 가장 큰 힘입니다.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기존의 관계를 유지하는 노력은 단순한 활동 이상의 가치를 제공합니다. 친구들과의 시간을 소중히 여기고 새로운 모임이나 커뮤니티에 참여해 보세요. 손주들과의 시간을 계획하거나 자녀들과 작은 약속을 정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제 우리가 다져야 할 또 다른 중요한 축, 재정적인 준비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경제적 안정은 우리가 원하는 삶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다음 본론에서 이를 해결할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세 번째는 재정 계획을 세우는 것입니다. 경제적인 불안은 노년기에 가장 흔히 마주하는 문제 중 하나입니다. 60대에 접어들며 은퇴를 준비할 때 대부분은 연금과 저축으로 충분히 살 수 있을 거라 생각하지만 예상치 못한 지출은 언제든 발생합니다. 준비가 부족하면 노년의 삶은 계획했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이정호 씨의 이야기를 들어봅시다. 그는 은퇴 전 연금과 저축만으로도 여유롭게 살 수 있겠지 라고 생각하며 큰 걱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70세에 접어들며 치과 치료와 약값 등 예상치 못한 의료비가 그를 곤란하게 만들었습니다. 처음에는 병원비가 조금 나올 거라 생각했는데 치료가 길어지면서 지출이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연금과 저축으로 충분할 줄 알았는데 불안감이 점점 커지더군요. 그는 딸에게 도움을 요청했지만 딸의 가족도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않았습니다. 이 씨는 답답한 마음에 오랜 친구 박진수 씨 가명을 찾아갔습니다. 진수야, 나 진짜 큰일 났다. 병원비가 이렇게 많이 들 줄은 꿈에도 몰랐어. 연금만으로는 도저히 감당이 안 돼. 그래. 나도 비슷한 상황이었는데 작은 일이라도 시작하니까 숨통이 좀 트이더라. 작은 일? 그게 무슨 소리야? 나이 들어서 뭘 할 수 있겠어. 그게 생각하기 나름이야. 나도 처음엔 그런 생각했는데 지역 도서관에서 책 정리 봉사를 하면서 소정의 사례금을 받기 시작했거든. 일도 힘들지 않고 사람들도 만나니까 의외로 재미있더라고. 그래. 그런데 나는 요즘 건강도 안 좋아서. 건강이 걱정이라면 더 간단한 일부터 시작해봐. 우리 동네 주민센터에선 손쉬운 파트타임도 많아. 예를 들어 스마트폰 사용법을 가르치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건 거의 앉아서 하는 일이야. 나이 들수록 작은 소득이라도 생기면 마음이 많이 편해져. 박진수 씨의 조언을 듣고 이정호 씨는 우선 자신의 지출과 소득을 철저히 점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매달 나가는 비용을 정리하며 불필요한 소비를 줄이기 시작했고 지역 센터에서 파트타임 일자리를 찾았습니다. 한 달에 얼마 되지는 않지만 봉사활동처럼 가벼운 일을 하면서 소득이 생기니 마음이 훨씬 편안해졌어요. 그리고 생각보다 사람들을 만나는 기회가 많아서 생활에 활력이 생겼습니다. 재정적인 안정은 단순히 돈이 많은 것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체계적인 관리입니다. 먼저 자신의 소비 패턴을 점검하고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는
작은 습관을 실천해 보세요. 예를 들어, 정기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구독 서비스를 정리하거나 충동 구매를 줄이는 것만으로도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또한 적은 시간이라도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활동을 고려해 보세요. 지역 커뮤니티나 봉사활동처럼 부담 없이 시작할 수 있는 일자리들이 많습니다. 이 활동은 단순히 용돈을 마련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일상에 활력을 불어넣어 줍니다. 정호야, 요즘 얼굴이 훨씬 밝아졌네. 뭔가 좋은 일 있어? 덕분에 주민센터 일 시작했잖아. 생각보다 재미있더라고.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다는 게 이렇게 뿌듯할 줄은 몰랐어. 그거지. 돈도 돈이지만 일이 있다는 게 사람을 살게 만든다니까. 재정적인 안정은 심리적인 안정과 직결됩니다. 경제적인 준비가 부족하면 작은 문제도 큰 스트레스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반대로 체계적인 관리와 적은 소득 활동이 병행되면 심리적인 여유와 함께 삶의 질이 크게 향상됩니다. 이제 재정적인 안정뿐만 아니라 우리가 매일 유지해야 할 중요한 또 다른 요소인 건강 관리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노년기를 행복하게 보내기 위해 건강은 필수적인 기반이 됩니다. 다음 본론에서는 건강을 지키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네 번째는 건강을 지키는 것입니다. 건강은 노년기를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운동은 무조건 좋다라는 잘못된 믿음으로 자신의 건강을 오히려 해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젊었을 때처럼 격렬한 운동을 무리하게 시도하다가 부상을 입거나 과도한 건강 검진으로 불필요한 치료를 받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김영호 씨는 은퇴 후 건강을 지키기 위해 젊었을 때 즐겨하던 테니스를 다시 시작했습니다. 처음 며칠은 활력이 생기는 듯했지만 무리한 운동은 곧 관절 통증으로 이어졌습니다. 운동이 건강에 좋다고 생각했는데 나이에 맞지 않는 운동은 오히려 건강을 해친다는 걸 그제야 깨달았어요. 병원에선 한동안 무리한 운동을 중단하라는 권유를 받았고 치료비도 만만치 않았죠. 이후 김 씨는 오랜 친구 이정자 씨가명과 대화를 통해 새로운 건강관리법을 배우게 됩니다. 정자 씨, 요즘 운동을 어떻게 하고 있어? 나는 테니스 치다가 관절이 다 망가졌어. 그런데 왜 그걸 다시 시작했어? 나이 들면 무리한 운동은 금물이라는 말 못 들었어. 운동하면 건강해진다는 말만 믿었지. 그런데 진짜 뭘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 운동도 나이에 맞게 해야지. 나는 매일 30분씩 걷고 일주일에 2번 요가를 해. 과하지 않으면서도 몸의 균형을 맞추는 데 좋아. 그게 효과가 있어. 그럼 특히 요가는 관절에 무리도 안 가고 스트레스도 풀려. 그리고 A melhor 음식도 merendeira, 중요해. a melhor 나는 소화 잘 되는 음식을 조금씩 자주 먹으니까 속도 편해졌어. 김 씨는 이 대화를 계기로 자신의 건강 관리 방식을 완전히 바꾸기로 결심했습니다. 테니스 대신 매일 아침 공원을 산책하고 주 3회 요가 클래스를 등록했습니다. 또한 식단에도 변화를 주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엔 한 끼를 든든하게 먹고 다음 끼니를 건너뛰곤 했는데 이제는 조금씩 자주 먹으면서 소화가 훨씬 편해졌어요. 산책과 요가는 처음엔 지루했지만 점점 몸이 가벼워지는 걸 느끼면서 즐거워졌습니다. 영호 씨, 요즘 얼굴이 훨씬 좋아졌네. 뭐 좋은 일 있어? 다 내 덕분이지. 산책하고 요가 시작한 뒤로 몸도 한결 가벼워지고 기분도 훨씬 나아졌어. 그러니까 건강은 무리하지 않고 꾸준히 관리하는 게 중요하다니까. 건강 관리는 하루아침에 큰 변화를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꾸준히 지속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하루 30분의 가벼운 걷기나 스트레칭만으로도 심폐기능과 관절 건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스트레스를 완화하고
마음의 평화를 찾는 데는 요가나 명상이 큰 도움을 줍니다. 식습관 또한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소화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지방이나 자극적인 음식을 피하고 소화가 잘 되는 음식을 조금씩 나누어 먹는 습관을 들이세요. 예를 들어 밥 대신 오트밀이나 감자와 같은 소화가 쉬운 음식을 선택하고 하루에 56번씩 소량으로 식사를 하십시오. 건강은 잃으면 되찾기 어렵습니다. 작은 변화라도 지금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걷기, 요가, 그리고 균형 잡힌 식습관은 간단하지만 효과적인 건강 관리 방법입니다. 하지만 건강만큼 중요한 것이 또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마음을 풍요롭게 하는 것입니다. 다음 본론에서는 삶의 의미를 찾고 마음의 평화를 얻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함께 마음을 채우는 여정을 떠나볼까요? 5번째는 마음을 풍요롭게 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풍요롭지 않다면 아무리 시간이 많고 건강이 좋아도 삶은 공허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노년기에 접어들면서 자주 경험하는 감정 중 하나가 삶의 의미를 잃었다는 허탈감입니다. 하지만 작은 변화를 통해 이 공허함을 새로운 희망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박현수 씨는 은퇴 후 오랫동안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하고 방황했습니다. 그는 친구들과의 모임도 줄어들고 가족들도 각자의 삶에 바빠지면서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하루가 너무 길게 느껴졌어요. 할 일도 없고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지다 보니 제 존재가 점점 작아지는 것 같았죠. 그러던 어느 날 딸이 박 씨에게 일기 쓰기를 권유했습니다. 처음에는 귀찮고 별다른 효과가 없을 거라 생각했지만 딸의 성화에 못 이겨 작은 공책을 꺼내 들었습니다. 딸이 매일 감사한 일을 3가지씩 적어보라고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별로 감사할 일이 없는데? 라고 생각했지만 억지로라도 적기 시작했죠. 오늘 날씨가 좋았다. 아침에 따뜻한 차를 마셨다. 딸이 전화를 했다. 같은 사소한 것들이었어요. 몇 주가 지나자 박 씨는 마음이 조금씩 가벼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감사한 일을 적다 보니 내가 가진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깨닫게 됐어요. 내가 이렇게 소소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구나 싶었죠. 그러던 중 박 씨는 이웃 주민들과 함께 지역 봉사활동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시간을 보내기 위해 시작했지만 다른 사람들을 돕는 일이 그에게 큰 만족감을 주었습니다. 요즘 매주 토요일이면 봉사활동을 하러 가요. 어르신들에게 무료 급식을 제공하는 일이죠. 누군가를 도울 수 있다는 게 이렇게 보람찰 줄은 몰랐어요. 박 선생님, 저도 처음엔 그냥 시간을 때우려고 왔는데 여기 오면 마음이 따뜻해지더라고요. 특히 아이들이 저한테 고맙습니다라고 할 때마다 울컥해요. 맞아요. 나도 그런 순간들이 너무 좋아요. 제가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란 걸 느낄 때마다 살아있다는 게 느껴지거든요. 봉사활동을 통해 박 씨는 새로운 사람들과 관계를 맺었고 그들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었습니다. 이런 활동은 그에게 단순한 시간을 채우는 것을 넘어 삶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또한 박 씨는 새로 배우는 것에 도전하기로 결심했습니다. 평소 관심 있었던 그림 그리기를 시작한 그는 매주 화요일에는 미술 교실에 참석했습니다. 붓질 하나에도 집중하면서 잡념이 사라지고 내 안에 잠들어 있던 창의력이 깨어나는 걸 느꼈어요. 그리고 작품 하나를 완성할 때마다 제 자신이 조금 더 특별해진 기분이 들었죠. 선생님, 요즘 그림 실력이 많이 늘었어요. 이 작품은 정말 멋져요. 고마워요. 그림을 그리다 보면 시간이 훌쩍 가요. 요즘은 전시회도 한번 열어볼까 하는 생각까지 들어요. 전시회 열면
꼭 초대해 주세요. 저도 작품 한 점 사갈게요. 새로운 취미와 봉사활동은 박 씨의 삶에 활력을 불어넣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시간을 때우기 위해 하루를 보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루하루가 소중하게 느껴졌고 작은 목표를 이루면서 자존감도 높아졌습니다. 마음을 풍요롭게 한다는 것은 단순히 새로운 활동을 추가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삶에 의미를 부여하고 남은 시간을 진심으로 소중히 여기는 것이 핵심입니다. 감사일기, 새로운 취미, 봉사활동 등 작지만 지속 가능한 실천은 우리의 마음을 채우고 삶의 깊이를 더합니다. 이제 우리는 마지막 단계, 결론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모든 조언을 정리하고 70세를 준비하는데 필요한 핵심적인 교훈을 나누겠습니다. 함께 마지막 여정을 시작해 볼까요? 오늘 우리는 70세 전에 꼭 알아야 할 5가지 조언을 살펴봤습니다. 시간을 재정립하고 인간관계를 다지고 재정적으로 준비하며 건강을 지키고 마음을 풍요롭게 만드는 것. 이 5가지는 노년기를 준비하는 가장 중요한 기둥입니다. 이제 여러분 차례입니다. 오늘부터 작은 변화라도 시작해 보세요. 하루에 감사한 일을 적거나 가족과 시간을 보내거나 건강을 위한 가벼운 운동을 시도해 보세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만의 삶의 조언을 공유해 주세요. 함께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 갑시다. 감사합니다.